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봉화군의 대단 마음이 한 권의 책으로 세상에 나온 날입니다. 함께 써내려간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 죽섰다 북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하는 뜻에서 모두가 박수를 치면서 우리 구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죽었다. 오늘 죽었다. 내일도 죽었다. 감사합니다.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같이 안 가고요. 각 어르신들 집을 찾아드립니다. 그러면 90세 어르신들이 어떤 분들은 정말 치아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이 90세 넘으신 분들은 경로당에도 오시지를 못해요. 또 거리가 있어서 또 아니면 좀 몸이 약하셔서 그런데 그런 어른들을 찾아가면 치아가 없어서 못 드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래도 어떤 분들은 되게 깔끔하시고 그러면서도 또 나중에 얘기를 들으면 너무 아까워서 죽 먹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거 반을 남겨놓고 한 숟갈씩 떠먹다가 반을 남겨놓고 아침에 먹어야지 그랬는데 그 죽이 쉬었더라. 그러고서는 그래도 아까우니까 이걸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그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어른들 나눠드리고 했었는데요. 나눠드리면서 저는 또 어른들한테 당부를 해요. 이거 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제 입장에서는 다 한 분 한 분 다 나눠드리고 싶지만 개수는 모자르니까 어떤 분들은 또 매번 드릴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거기는 동네 분들이 얘기했죠. 거기는 왜 줬어? 아직 젊은 사람인데 이런데 시골에 있다 보면 암 판정 받으셔갖고 계시는 분들도 여럿씩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한테 누가 손 내밀지 않는데 그냥 뒤로 갖다 슬쩍 주면서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제가 해드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세요. 그러면 물론 암 판정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자녀들을 먼저 보내신 분들 그냥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냥 계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그냥 슬쩍 가서 하나 나눠드리면 아이고 나는 해줄 게 없는데 이러시면서 또 받으시더라고요. 고맙다고. 정말 그 죽이 아니라 그거는 사랑이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할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정말 감사하고 이거 나눠드리면서 제가 받았던 게 오히려 사랑이고 감사하고 동네에서 어른들한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 소리는 우리 회장님이 꼭 그러셔요. 이거 가져가서 어른들 나눠드리고 집에 남편도 같이 꼭 먹으라고 하나씩 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와서 이제 저녁에 펼쳐놨더니 남편이 이거 어른들 드리라고 주신 걸 왜 갖고 와? 그래서 아니 이건 회장님이 꼭 갖다 드리래. 근데 한 숟갈 먹고 두 숟갈 먹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나? 아니 아무 데도 없어. 그러면 죽을 어떻게 써? 이거 내가 한 숟가락 먹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더니 하는 말이 내가 할 거는 없고 줄 수는 없어도 쌀 2푸대는 줄게. 그게 사랑이고 그게 감사인 것 같아요. 아직은 내가 해줄 수 없어도 같이 동참하지 않아도 그렇게 보태주는 마음이 이제까지 죽순이를 이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태주는 마음은 또 어디 있었을까요? 페트병 안에 담긴 사랑. 우리 국장님 한번 페트병에 뭐가 담겨 있죠? 저희 동네에 90대가 넘으신 어르신이 계신데요. 어느 날은 제가 죽을 가지고 가니까 텃밭에 수확한 페트병에 가득 팥을 주시는 거예요. 90세 어른이 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지으시겠어요. 나중에 자식들 오면 주려고 꼭꼭 아껴둔 거를 저한테 선뜻 주시는 거예요. 제가 참아 받지 못해서 어르신 두고 드세요 하고 왔는데 다음날 아침 저희 문 앞에 그 페트병 안에 팥이 고스란히 와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이 좀 언덕 높은 데 있는데요.
그 어르신이 잘 걷지도 못하시는데 그걸 저한테 전하려고 지팡이 쥐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그렇게라도 우리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멀리 있는 자녀들보다 가까이 와서 우리 안부를 물어주는 우리 죽순이들을 더 기다리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마다 동참하셔서 그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어주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써내간 이야기 아마 속이 까맣게 탔을 겁니다. 제가 잘 알거든요. 처음에 두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대표님 인사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어날게요. 네.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우리 죽순이 많이 발전했네. 너무 감사했어요. 또 이렇게 도와주시러 오시는 모든 분들도 오늘 7명이 와야 되는데 그러면 8명이 오시고 오늘 10명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15명이 오시고 오늘 쌀이 떨어져 이제 우리 쌀 사야 된다 그러면 쌀을 들고 오세요. 우리가 누구한테 표현한 적도 없고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런 게 감동이 돼서 힘들지만 제 목소리가 원래 예뻐요. 근데 이렇게 목이 잠겨서 늘 잠긴 목소리로 노래방 가도 노래 못합니다. 제가 노래하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실은 즐거운 마음으로 신나서 일을 하게 돼요. 죽수로 가는 날도 일당백. 오늘 사람이 적어서 어렵다. 이러면 남자분 생각지도 않았던 분이 오셔서 죽을 다 저어주세요. 21년도부터 저희가 죽을 쓰는 일을 시작해서 5년차 성과 공유회도 저희가 했잖아요. 근데 이 오늘 죽섰다라는 책을 1년 전부터 에세이를 모았어요. 우리가 느낌을 강렬하게 느끼지만 누군가에게 이게 홍보가 될 수도 있고 저희 가게 옆집에 문어집 사장님이 아침에 새벽에 우리가 김밥을 말아서 예약 주문을 보내려고 6시부터 모였어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눈이 좀 뻘거신 거예요. 책을 하나 드렸는데 그걸 보고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도와주러 왔다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런 느낌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만 청구를 부탁했어요. 맨 처음에 500부만 해주신다 그랬는데 청구해달라. 왜? 홍보도 하고 모르는 분들에게 이걸 보면서 나도 가봐야지 이러면서 오실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죽섰다라는 책을 출간 기념회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정말 기뻐요. 제가 오늘 아침 밴드에 그런 글을 썼어요. 가슴이 뜁니다. 정말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하다 보면 다 성격이 달라요. 60세 넘으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소금 요만큼만 넣으세요. 그럼 되는데 이만큼을 넣어요. 왜? 그만큼 넣어야 맛이 난다. 근데 이제 그래도 그런 마음을 서로 부딪힐 수 있어요. 성격적으로. 저도 성격이 굉장히 급한데 부딪혔다가도 우리가 큰 뜻을 갖고 있는 거는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저절로 화해가 돼요. 시간이 지나면 아유 왜 그러셨어? 서로 이러면서 다시 화해하고 또 다시 죽쓰고 다시 또 김밥 말고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16명 부녀회장들 16명을 데리고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는 둘이 했고요. 그 다음에 예산 받으면서 16명이 발대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밴드 회원이 한 140명 정도 되고 주로 활동해 주시고 움직여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힘이 나고 또 우리 칭찬 안 할 수 없어요. 다들 아시지만 우리 예쁜 사무 제가 여관에서 사람을 잘 칭찬을 안 합니다. 제가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디 험 하나 잡을 데 없이 제 그림자처럼 너무 감사해요. 고맙고 그리고 오늘 이 토크쇼를 생각도 못했어요. 저희는 이렇게 시작하리라는 거는. 그런데 우리 잘 아시잖아요. 최병호님께서 이렇게 해보자 이러시는데 갑자기 힘이 나더라고요. 제가 예전부터 좀 알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가슴이 뛰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가지 마세요. 우리 요 가볍게 얘기하는 거 끝나면 여기 제 딸이에요. 아, 공연할 겁니다. 공연. 제가 아이를 넷을 낳는데요. 셋째 딸이고 막내로 아들을 낳았어요. 저기 아들 오는데. 며느리하고 어디든 앉아. 그랬는데 공연 제가 내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많았어요. 다 대학을 보내야 되잖아요.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요 꽃을 꽂아가지고 아이들 넷을 대학을 다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오늘 그 중에서 또 원하는 대로 잘 커준 딸 하나가 축하 공연을 해준다고 그래서 더 뜻깊고 감사하고 저한테는 의미가 있습니다. 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관 관장 전명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전혀 이런 것들을 사실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 죽순이들과 함께하면서 5가지를 정상에 넣어요. 첫 번째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일단은 우리가 사실 어르신들을 많이 찾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 항상 빈손으로 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뭐라도 들고 가야 되는데 빈손으로 가는 게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려운분들을 보시니까 그런 거 요구가 있었는데 갑자기 축소원이 쪽에서 이렇게 좀 할 수 없냐, 저를 좀 드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놀랐어요. 아니 이 많은 죽을 어떻게 그냥 써서 주실 수가 있을까? 저희가 약 2024년 25년도 2년에 걸쳐서 약 3,320개의 죽을 저희가 받았고요. 3,320명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봉화읍하고 공성면하고 그 다음에 무례하고 사문하고 이 네 군데를 저희 선생님들이 전달해 드렸고요. 너무도 가는 분의 마음도 좋았고, 그 다음에 받는 분들의 마음도 좋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요 내용 중에 좀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실제 현장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기회가 더 되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안했어요. 우리가 사실은 아무것도 하는 게 사실은 없잖아요. 뭐 재정 지원도 없고 저희가 도와드리는데 보태는 것도 없는데 계속 받기만 3,320개를 받았잖아요.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일단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우려의 마음이 있어요. 5년 동안 얼마나 몇 번이나 그만두고 싶어졌을까, 때려치고 싶어졌을까. 이거를 계속 해오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대단하고 저는 못해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계속될 수 있을까? 이게 이어질 수 있을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면서 우려의 마음이 좀 생겼고요. 근데 이제는 기대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함께하는 그런 많은 분들을 보면서, 특히 우리 사무국장님 보시면은 뭔가 추진해서 나갈 때 그 옆에 보조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혼자서 도저히 못합니다. 근데 딱 옆에 국장님이 붙으셨어요. 아마 국장님 없으시면 회장님 못 하셨을 거예요. 혼자 해다가 포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국장님이 여기서 붙으면서 같은 마음으로 한 몸처럼 움직이고 한 마음처럼 움직이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제 함께 하면서 붙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서 또 여러 가지로 함께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함께 할 게 없을까. 그래서 오늘 점심은 죽순에서 만든 치즈김밥으로 제가 점심을 해드리겠습니다. 저 밖에 차에서 먹고 왔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어제는 우리 죽순에서 저희가 이제 현미빈에서 모금한 900만 원을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kit를 드리는, 쌀하고 이렇게 드리는데 그 중에 한 품목을 죽순의 젓갈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225만 원 하면서 거기에 225개 이제 선물 상자에 함께 넣으면서 이렇게 함께 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또 열심히 그렇게 함께 노력하고, 그리고 배달 사고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그리고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가지 말씀을 아주 조리 있게 해주셨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이게 주다가 안 주면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전달이 이지구에는 봉화요양원에서 전달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원장님이 못 오시고 지원자 팀장님께서 오셨는데, 배달하면서 이제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느낌을 조금 생생한 느낌을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봉화요양원의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이권혁 팀장 최연자입니다. 저는 앞에서 관장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중복이 될 것 같아서 죽을 받은 대상자 어르신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제가 좀 적어왔는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춘향면의 김땡땡 어르신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먼저 저에게 따뜻한 죽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받는 배려라는 것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큰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죽 한 그릇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저에게는 마음을 데우고 삶을 이어가게 하는 귀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기운도 쉽게 빠져서 식사를 챙기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 따끈하고 부드러운 죽 한 그릇은 저에게 큰 위로이자 힘이 됩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냄비 뚜껑을 여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그 향이 방 안을 천천히 채우는데 마치 누군가 제게 다가와서 괜찮아요? 식사 잘 챙기세요? 하고 등 한번 쓸어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더 시들해지는 순간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도 만나고 덕분에 외로움을 느낄 틈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하루에 누군가와 한마디도 나누지 못하고 넘어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지원사가 가져다 주신 따뜻한 죽을 보았을 때 그저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챙겨주고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먼저 데워주었습니다. 죽을 한 숟가락 떠먹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죽을 만드느라 누군가는 새벽 일찍 일어나 재료를 손질했을 것이고 불 앞에 정성을 다해 끓였을 것이며 혹은 마음을 모아 후원을 해주었을 테지요. 그 따뜻한 정성이 한 숟가락 한 숟가락에 고스란히 담겨서 제 몸과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드세지는 계절에는 따뜻한 식사 한 번이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죽 한 그릇을 먹고 나면 몸이 풀리고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그래, 오늘도 괜찮다. 오늘 하루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레 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마음이 저에게만 닿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 따뜻함을 받고 나니 예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감사와 나눔의 마음이 자꾸 떠오릅니다. 비록 제가 큰 도움을 드릴 능력은 없지만 제 주변에서 누군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작은 말 한마디라도 건네고 가능한 한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베풀어 주신 이 정성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따뜻하게 비추는 등불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이 제 삶의 큰 희망이 되었듯 여러분의 하루에도 언제나 밝은 기운과 평안함이 함께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전하셨습니다. 세상에 한 그릇의 죽을 받아들였을 때 그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 표현을 잘해주신 여러분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오늘 잘 읽어주신 최원장님께도 감사를 하고요. 좀 다른 게 있죠? 다른 사람 할 때는 음악이 안 나왔는데 최원장 씨 할 때 음악이 나왔어요. 저희 이벤트 사장님이 남편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영란 회장님 글인데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며느리보다 제가 더 슬플 것 같아요. 눈 안에 가슴에 눈물이 보입니다. 자녀들에게 알맹이는 다 내어주고 껍데기만 남은 어르신들의 손가락도 다 뒤틀려서 평생 힘겨웠던 농사일 숙명처럼 여기며 살아오신 분들에게 죽순이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서정미 선생님, 국장님이 이거예요. 왜 사서 고생을 하지? 주위에서 이런 말이 참 많나 봐요. 그냥 이렇게 즐겁게 교장선생님 하시면서 그 다음에 사모님 하시면서 그냥 사시면 되는데 정말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서정모님께서 이렇게 한 달락 읽으시면서 감상을 같이 주시겠습니다. 74페이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쁜 사무국장입니다. 왜 사서 고생을 할까? 서종미. 25년 올해로 봉화의 죽순이들이 된 지 3년 차에 들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법인 설립을 하고 봉화읍의 사업장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사무국장이 되면서 해야 할 일도 점점 많아지고 시간적으로도 여유로운 일상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다들 그러십니다. 내 장사도 아닌데 뭐 그리 열심히 하냐? 왜 사서 고생을 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뭔가 잘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낍니다. 비록 몸은 힘들지만 내가 잘 살고 있다는 만족을 느낍니다. 남들이 흔히 말하는 이 힘든 길을 기꺼이 함께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습니다. 또 우리를 응원해주는 많은 분들이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지도 받습니다. 살아가는데 또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해볼까요?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저는 행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행복합니다. 아, 이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잠시 톡을 하겠습니다. 울지 마시고. 아니, 제가요, 저는 너무 행복하고 있는데 주변의 분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 도대체 누가 그렇게 시켜서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동네에 죽을 나눠드리면서 어른들을 이렇게 뵙잖아요. 그러면은 제 죽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의 관심과 안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마음들을 제가 결코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죽순이들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어지는 연결선에 우리 지금 제가 하는 봉화읍의 매장도 아주 큰 역할이 되고, 지금은 힘들지만 차츰차츰 기틀을 잡아가면은 그 먼 훗날에 아, 우리가 예전에 그럴 때가 있었다. 새벽 2시에 나와서 김밥 말고, 그런 게 아주 멋진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지금 오늘 하루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살자고 합니다. 화이팅! 아니, 우리 준비했던 거랑 다르게 자꾸 멘트가 나와서. 아, 네. 이렇게 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죽순이들은. 그러니까 오늘도 아침에 거기 이제 누가 주문을 하셨더라고요. 새벽 6시부터 나와서 그 일을 다 하시고, 저기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음식도 다 하시고 12시 만에 여기 오셨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아름답게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우리 옆에 계신 어르신을 좀 모시고 싶은데요. 어르신은 우리 김강태순 어르신, 나이가 90이세요. 90이신데 여기 오신 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런데 죽을 받아서 오시던 어르신이 봉사자가 되어서 나오세요. 촌노인이 후변도 없고 말도 할 줄을 모르는데 이 자리에 와서 아유 부끄럽네요. 예. 나이 많다 보니 죽을 먹게 됐어요. 죽을 먹는 이유가 참 다양하네요. 밥이 먹기 싫어. 배가 고파요. 네.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외롭고. 그런데 죽순이 회장이 몇 년 동안을 죽을 줘요. 죽 한 그릇 받을 때마다 그 정성과 노력과 물질과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이 죽을 한 그릇을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고 여러 사람의 노고가 많고, 죽이 아니래요. 정성이 담기고 영양이 담기고 너무 고마운 죽이래요. 죽 한 그릇을 하루 먹으면 하루의 피로가 풀리고 마음이 든든하고 사람을 보면 너무 다정다감해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만났을까? 참 귀인을 만났다. 내뿐 아니고 모든 노인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표현을 잘 못합니다.
아니 그런데 앞으로 회장님이 건강해서 죽을 오래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0 넘으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마음의 이야기를 하기가 참 힘든데 봉화에서 할 말은 많은데 다 못했어요. 아닙니다. 할 말을 하시도록 제가 좀 더 기회를 제가 봉사를 가보니까 할머니가 봉사를 하실 때 뭘 하시냐 하면 스티커를 붙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뜨거운 뚜껑을 닫으세요. 그 제보다 스티커를 훨씬 더 잘 붙이고 제가 뚜껑을 닫으니까 싹 뺏어요. 왜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닫았는데 김을 빼야 된다. 그래 김을 빼고 3개씩 딱딱 쌓아서 3줄을 하고 5개를 하고 50개거든요. 저는 몰라서 5개를 놨더니 할머니가 싹 빼더니 3줄씩 딱 3줄 놓고 5개 딱 50개가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기억력이 이래서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 봉사하면서 느낀 점을 어르신 한 말씀만 해주시죠. 봉사하면서 느낀 스티커 붙이면서 느낀 점. 스티커 붙이니까 다니고요. 생각도 못해서 뭐를 도와줘야 되나. 내가 물질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장애자가 많으니까 인력으로도 못 도와주고 그랬다. 이걸 죽을 먹기만 하는 문제가 아니다. 내가 가서 스티커라도 붙여주자. 가서 그 부채 하나하나 붙이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참 여러분들이 노고가 너무 많더라고요. 죽이 한 그릇이 문제가 아니래요. 진짜 힘드는 일이래요. 회장님 너무 힘드는데 건강 좀 챙기세요. 아니, 할머니께서 제가 처음에 죽 쓰는 거를 해보고 싶다. 저희 동네 사시거든요. 그래서 동네 마을회관에서 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할머니가 늘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10년만 아니 20년만 젊었으면 자네를 따라다니면서 도와줄 텐데 늘 그 얘기 하셔요. 근데 지금 90인데 오셔서 스티커도 붙이시고 너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50페이지 보면 건강과 사랑을 배달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배달하기에 건강과 사랑까지 배달할 수 있을까요?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참 서울생활을 하다가 시골 내려와서 살다 보니까 참 오래됐어요. 지금 내려온 지도 오래됐는데 죽 쓴다 소리는 옛날에는 못 듣고 어쩌다 이걸 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회장님하고는 같은 교우고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회장님이 쉬셨고 안 나오셨고 성당에 그래서 알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가서 봉사를 했죠. 그래 봉사를 하다 보니까 또 저희 동네는 제가 참석을 하니까 갈 때마다 줄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죽을 자주 주는 줄 알아요. 자주 주는 줄 알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제가 가서 봉사를 하니까 가져오는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이제 그 동네 또 그 횟수가 다가오니까 또 나눠줄 수도 있고 우리 부녀회장도 저희 한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부녀회장도 이제 가져오고 이제 그러는데 요즘은 조금 깨어나서 좀 봉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이제 기회가 됐는 대로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제가 이제 죽을 나눠드리다 보면은 이제 막 들으라고 손짓을 해요. 근데 그 이게 나눠줄 때는 바빠서 그냥 다음에 올게요 그러는데 그게 다음에 안 가게 되더라고요. 안 가게 되니까 또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다음에 죽을 때 가면 또 막 들으라 그래요. 그리고 또 아이고 또 다음에 올게요 이러고는 가야지 하면서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또 사시는 분들 보면은 또 혼자 계시는데 한번 들여다봐야지 해도 안 되고 또 그러다 죽을 또 나눠주다 보면은 어느 해가 또 돌아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모습이 과연 이제 나중에 나의 삶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참 할머니들이 그래도 좀 지금은 복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 잘 사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나눠주면서 사랑도 나눠줘야 될 것 같습니다. 페트병 안에 담긴 사랑. 우리 국장님 한번 페트병에 뭐가 담겨 있죠? 저희 동네에 90대가 넘으신 어르신이 계신데요. 어느 날은 제가 죽을 가지고 가니까 텃밭에 수확한 페트병에 가득 팥을 주시는 거예요. 90세 어른이 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지으시겠어요. 나중에 자식들 오면 주려고 꼭꼭 아껴둔 거를 저한테 선뜻 주시는 거예요. 제가 참아받지 못해서 어르신 두고 드세요 하고 왔는데 다음날 아침 저희 문 앞에 그 페트병 안에 팥이 고스란히 와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이 좀 언덕 높은 데 있는데요. 그 어르신이 잘 걷지도 못하시는데 그걸 저한테 전하려고 지팡이 짚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그렇게라도 우리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멀리 있는 자녀들보다 가까이 와서 우리 안부를 물어주는 우리 죽순이들을 더 기다리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마다 동참하셔서 그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어주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선거면회 회장님, 김영순 회장님, 석포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나오십니까? 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도 시골 생활하면서 봉화까지 나온다는 게 좀 쉽지는 않은데 어쩌다 이제 부녀회장으로서 이제 대구부터 봉화를 나와보니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아, 죽순이 거기 가면은 죽봉사를 할 수 있고 동네 어른들도 배달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저기 죽순이에 갈 수 있을까? 또 이 우리 회장님은 전혀 뵙지를 못했으니까 아, 어떡하지? 그러다 어느 날 작년 어느 날이에요. 어떤 지인이 회장님이 석포에 한번 봉사를 하듯이 그렇게 한번 죽순이 한번 가보세요. 죽을 끓여가지고 동네 이웃의 어른들 좀 목사님 하면 어떻겠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번호를 달라 그래서 유영란 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회장님, 저는 석포에 있는 회장인데 저도 거기 참여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러니까 얼른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수요일 날 갔어요. 아, 요즘은 그래도 뭐 이 기계화가 됐으니 죽도 기계로 막 잘 쓰겠구나 하고 갔었는데 이거 뭐예요? 다들 막 모여서 손으로 손수 썰고 씻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도 손으로 막 땀을 흘려가면서 다 젖어. 아, 이렇게 힘들게 해서 봉사를 하시는구나. 아, 저는 진짜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죽을 그날을 주시더라고. 우리 석포에 사는 회장님들 이제 몇 분 모시고 갔었어요. 이제 가서 이제 가져왔어. 동네 이웃에 사실은 이웃 어른들을 지나가는 어른들 길에서 만나면 인사만 할 뿐이지 그 어르신들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동네 회장으로서 한번 제대로 찾아가 인사를 못 드렸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래 죽을 가져오니까 빈손으로 진짜 갈 수 없는 어르신에게 죽을 들고 인사를 할 수가 있어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찾아가니까 어르신들도 아이고 이렇게 기약을 가져온다고 이걸 어떻게 이래 해서 가져왔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 그 어르신들은 어떤 집은 가면은 사실을 앉아서 궁둥이를 밀고 나와요. 걷지를 못해서. 네,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 또 어떤 집은 가면은 이런 어르신들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아이고 때로는 좀 미안해. 아이고 할머니 그 앉아 계세요. 제가 들어갈게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나오지 마세요. 그럴 때도 있고. 근데 이래 보면은 더 많이 좀 제가 또 해야 되는데 또 그리고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마음과 같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 네.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감사드립니다. 정말 나오시기 힘드시죠? 두 걸 당연하게 주신 줄 알았지만. 예, 맞아. 당연히 가면 네네. 그리고 이번에는 남원기님 계시나요, 옆에? 어쩌다가 홍반장이 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홍씨가 아닙니다. 이 별명은 우리 국장님께서 애칭으로 붙여주셨는데, 홍반장이라는 영화를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건 여기저기 나타나는 그런 존재. 사실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 써먹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잡동사니를 다 맡아서 할 수 있다고 과하게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붙여주신 과분한 별명입니다. 저는 임기위대에서 동리장을 맡고 있다가요, 주위에 어떤 이제 분이 지인께서 죽순이를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죽순이가 뭐냐? 저는 죽순이 해서 죽순 이자들 그런 모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죽을 쳐서 봉사를 하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봤더니 참 젊은 분들은 별로 없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솥 앞에서 땀을 많이 흘리시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남자가 귀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여기서 일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것저것 또 해보니까 저도 나름 눈썰미도 있고 힘도 있어서 주로 힘쓰는 일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야채도 다듬을 수 있고 아까 우리 어르신께서 하셨던 그 스티커 붙이는 일부터 시작해서 죽순 일까지 이것저것 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가서 도와드리면 좋은데 사실 또 제가 맡은 일이 있다 보니까 자주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남자로서는 성적이 주로 성적이 좋습니다. 네, 저 역시도 이제 동네 어르신들한테 죽을 가끔 갖다 드리긴 합니다. 저는 가면 그래요. 어쩌다 한 번은 제가 가지고 와서 어른들도 드리긴 하지만은 저희 마을에도 다른 분들도 드리라고 3번 정도 가면 한 번 정도 제가 죽을 가지고 옵니다. 네. 근데 아까 어떤 분들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분은 주고 어떤 분은 안 주냐.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커트라인을 만들었어요. 네. 저희 동네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경로 회원들이 동아골에서는 제일 많은 동네인데 그래서 저는 딱 85세로 끊자. 네. 그래서 85세로 끊어서 그 위에 분들만 드립니다. 그러면은 한 살 적다고 분양하신 분이 계시죠. 한 살 적다고. 예. 그래도 저는 안 된다고 단호히 얘기를 합니다. 이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장이 누구는 좋아해서 누구는 준다 이런 말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좋은 건 아니겠지만은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의 미래가 저도 늙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죽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정성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문화가 우리 봉화군에 계속 채우고 해서 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글에는 이래 쓰셨어요. 영화 속의 홍반장처럼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서 배달해주는 그런 사람. 나도 그 별명처럼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나타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홍반장님께서 글을 쓰셨답니다. 우리 할 말이 제일 많을 거예요. 우리 회장님의 남편분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분 보살핀다고 남편을 보살피는지 안 보살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강경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충 아시겠지만 저는 봉화법전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주 어릴 때 서울에 갔습니다. 그래서 60년 만에 다시 리턴을 해가지고 법전에 왔는데 처음 와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이왕 이게 나이 들어서 왔으니까 마을을 위해서 뭐 할 일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마침 우리 아내가 부대회장을 하고 죽을 쓰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이게 좋은 일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죽수로 가면 붙잡지 말고 또 뭐라 그러지 말고 응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하다 보니까 죽쓰는 일이 이제 주로 여자들이 하는 일이라 이런 생각하다 보니 내가 처음에는 참여를 잘 못했지요. 뭐저 심부름이나 시키면 하고 어디 뭐 이런 잡다한 일을 하다가 그 죽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그 노인네들 뵙고 죽 드리고 그 표정을 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이게 내가 또 나이가 더 먹으면 내가 이런 상황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네. 그래서 이런 참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냥 매주 수요일 죽쓰는 날이면 출근해가지고 이거 이것저것 합니다. 그런데 죽쓰는 현장에 남자들이 할 일도 많아요 사실은. 네. 근데 남자 회원들이 지금 군반장 얘기했지만 군반장하고 몇 사람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좀 남자들도 좀 나오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이 죽순이들이 활동이 이 봉화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좀 퍼져나가고 이렇게 해서 좀 활성화가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선은 이제 봉화가 우선 잘 돼야 되려면은 뭐 죽순 이외에도 노인들하고 연관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그 관에서 하기 어렵고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계속 잘 진행이 되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저는 제 아내가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 나는 불편할 것 같아요. 도통 뭐 밖으로 다니겠다고 그런데 너무 잘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보면 늘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책에 이렇게 쓰셨어요. 할머니는 죽 한 그릇을 조심스레 받아들고 고맙네. 짧은 한마디를 건네실 때마다 그 말 속에 진한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봉사는 서로 내미는 일이기도 하지만 손을 맞잡고 함께 걷는 일이라는 걸 이 할머니와의 일을 통해 깊이 깨달았습니다. 책을 이래 쓰셨어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명희 씨를 만나가지고 기저사 우연히 우리 집 밑에 이제 죽순이 사업장이 있는데 거기 이제 우리 새로 이제 생일 사업장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같이 들어가 봤어요. 가보니까 저 그릇상이 책이 났더라고요. 처음 시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집이 가까우니까 오늘 시간 되면은 직장생활 하니까 조금씩 하고 수요일에는 이제 죽순을 한번 가서 해서 제가 가봤는데요. 어마어마해요 진짜로. 그런데 그 더운데 불 앞에서 그 여름에 제가 여름에 갔거든요. 그 돈 받고도 하라면 안 할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봉사니까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하니까 그걸 하더라고 다. 근데 그 죽이 있으면 어마어마 나오는데 그것도 하는데도 다 순서별로 하시더라고 차례차례. 다 있어요. 레벨 붙이는 분이 있고 막 등을 두근두근 죽을 닦는 분이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참여를 했는데 죽순이 잘 못 가요. 근데 이제 사업장 옆에 가까이 있으니까 자주 오미감이 들리면서 조금 돕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 가슴
가장 아름다운 이 장면에 오늘 죽 썼다, 누가 죽쓰리, 이 장면들이 오래오래 기억되고 오늘 이 토크쇼가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오늘 죽자! 아이고, 토크쇼 오늘 죽 썼다!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토크쇼를 마치겠습니다.